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은 왜 안전장비도 없이 그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가야 했을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현장을 찾은 당시 임성근 사단장의 구체적인 발언을 기록한 진술서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현장 브리핑도 끊어가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상황은 모르면서 병력 투입만 재촉했다. 현장에 투입된 중대장급 지휘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인 작년 7월 18일, 해병대원들이 무릎까지 차오르며 거세게 흐르는 하천 바닥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채 묵직한 배낭을 메고 탐침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 배낭에는 전투식량과 물, 여벌의 체육복 등이 담겨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이나 안전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 든 배낭을 지고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를 수색하는 작전에 투입된 겁니다. 이날 현장 시찰에 나선 임성근 사단장은 빨리 병력 투입부터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던 한 중대장은 임 사단장이 현장의 안전평가도 건너뛰고 현장 투입을 재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참고인 진술서에서 사단장이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말을 끊으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며 진입로와 작업 사이의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단장의 질책을 받은 중대장은 현장 확인하고 나서 보내려고 한 건데 굉장히 속상하다고 대대장에게 문자로 호소했습니다. 대대장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혼란이 생기네. 너희들은 더 그렇겠지. 내가 인정하고 위로해 줄게. 너네 지휘관은 나니까라고 말하며 안전점검을 하다 질책당한 중대장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여러 언론사들이 수색 작전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서에서 중대장은 언론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현장에서 철수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거부됐습니다. 정식으로 쳐주기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회자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이런 식으로 수색 작업에 동원된 장병들의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임성근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반응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장병들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 및 지침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오늘 공영방송 EBS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폭력적인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검찰 수사관들이 EBS에 진입을 시도하자 임직원들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거의 임의 수사에 가깝습니다. 대출을 여러 차례 요청드렸고요. 오늘도 동의하에 가져가는 겁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3만 원이 넘는 액수의 식사를 접대하거나 업무 추진비를 정육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해 EBS에 1,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해갔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미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를 또 압수수색까지 한 건 치졸하고 폭력적인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대적 감정이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가벼이 생각하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임기가 5달 남았는데 방통위가 해임 절차에 들어간 것이나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모두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코로나로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 자신의 집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음식과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BS 노조는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이라며 EBS에 대한 폭거이자 현 정권이 강행해온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은 유이 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EBS의 업무나 방송, 보도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 대학들이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그 변경안을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부가 증원분의 일부를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대학들의 자율권을 주면서 실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당초 확정됐던 2,000명보다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오늘까지 정해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은 마감 날에도 종일 긴박했습니다. 오늘 또 급하게 회의가 좀 이루어졌거든요. 2시에 회의가 돼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결과만 통보받아요. 일과 시간 이후에도 대입 전형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대학들은 자정전 제출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받아낼 때까지는 계속 대학들 저희도 동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받아야 모집료가 공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올 연말치를 내년도 입시에 한해 늘어난 정원 규모의 50%까지 축소 선발을 허용했습니다. 강원대와 경북대, 충남대 등 8개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만 뽑겠다는 변경안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된 정원을 100% 반영해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증원분의 88%만 반영하기로 한 울산대와 성균관대 등 수도권의 5대 대형 병원과 연계된 의대들은 증원 방침에 비판적인 교수들의 정서도 고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감사부대는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나머지 다 베풀 겁니다. 요즘 정원을 줄였지 늘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 교수들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지만 예약 진료가 한두 달 뒤로 밀린 암 환자 등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발 그거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무슨 병이라도 걸리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솔직히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좀 그래요. 대학들이 제출한 변경안은 대교협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됩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규모를 감안하면 내년도 입시엔 의대 정원이 기존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못 미치는 1,5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지금 보시는 좁디 좁은 골목길.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이 130명에 이른다는 건데요. 이렇게 도로를 잘게 쪼개서 파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죠. 취재를 더 해봤더니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문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하겠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모아타운 대상지가 13곳으로 가장 많은 중랑구입니다. 그중 망우산을 배후로 한 이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난 2022년 10월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한 부동산 업체가 빌라 사이 골목길 149제곱미터를 2억 9천만 원에 사들이고는 평균 5제곱미터씩 쪼개고 가격을 2배로 부풀려 29명에게 팔아치웠습니다. 바로 옆 면목동 대상지와 윗동네 상봉동 골목길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업체가 각각 9명과 10명에게 약 4배 비싸게 매도했습니다. 어르신은 모르셨죠? 몰랐죠. 전혀 모르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누가 이상하잖아. 종로구 구기동의 골목길 36제곱미터도 재작년 9월 한 부동산 업체가 구매한 뒤 6제곱미터씩 잘게 쪼개 6명에게 팔았고 관악구 봉천동에선 골목길 3곳 598제곱미터의 주인이 갑자기 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명당 지분이 10제곱미터 안팎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수십 년 살 누군 몰랐네? 이 땅 임자들이 다 누구야 그러면? 이 땅 임자들은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이고 완전 이 살 끄는 노래지 솔직히 말이 되나 이게? 취재진은 지난달 서대문구 모아타운 투기 현장을 포착한 뒤 서울시 전체로 대상을 넓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된 2022년과 23년 이뤄진 도로 지분 거래 5천여 건 중 비슷한 시기에 같은 면적,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내역을 추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론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동산 사이트에서 도로와 거래 면적을 하나하나 비교해 주소를 알아냈고 이걸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 결과 중랑과 종로, 관악, 도봉, 강서, 동작, 금천에서
추가로 지분 쪼개기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도 MBC 보도 후 모아타운 내 골목길 투기 현황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취재진이 찾아낸 중랑구 면목동과 종로구 구기동 지역은 조사 결과에서 빠졌습니다. 심지어 조사 대상 여부조차 파악 못한 구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모아타운이라는 데는 사실 오늘 기자님 전화하셔서 처음으로 안 거예요. 아직 관리계획 수립도 안 된 예정지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회신을 안 했어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접 25개 자치구를 다 확인하기 어려워 구청을 통해 자료를 받았고 누락이 있을 수 있다며 자치구에 재차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